반갑습니다. 팬텀입니다. 오늘은 이전에 영상의 관점, 그리고 라이브에서 던졌던 신호들을 제가 지금 차트에 대조해 보면서 움직임 혹은 타점을 어떤 식으로 예측하였고, 제가 예측하는 데 있어서 사용된 개념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주봉상의 갭에 있어서 지금 뭘 주고 있나요? 양봉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죠.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상승을 조금 예측할 수 있는 차트다. 코어 하이는 이미 열려 있는 거예요. 그냥 가져갈 거고요. 추가적으로 어사임 하이까지는 열어두시는 게 맞습니다. 그냥 이 높은 타임프레임에서 결국에 상승을 본다 이 이야기예요. 뭐 이런 되돌림이 좀 나와도 계속 상승을 본다 보시고요. 비트코인도 일단 여기까지는 그래서 따라서 자연스럽게 롱을 봐라. 자, 앞서 보셨듯이 제가 비트코인에 대한 움직임을 예측을 할 수 있었어요. 바로 MMXM이라는 개념이 한몫을 한 겁니다. MMXM, Market Maker X 모델. 자, 이 X는 참고로 그냥 Buy와 Sell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Market Maker Buy 모델 하면은 이 올라가는 커브에 대한 부분을 Buy 모델이라고 하는 거고요. Sell 모델이라고 하면은 내려오는 부분에 대한 움직임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켓 메이커 모델에 대해 알아볼 텐데 저는 Y 모델 기준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Sell 모델은 어차피 symmetrical, 그러니까 대칭이에요. 여기를 기준으로. 결국에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똑같이 여기서도 일어나면서 내려온다. 음. 자, 먼저 차트가 움직이죠. 어떻게? 뭐 일정 가격까지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똑같아요. 가격이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뭐 전고점에 대한 유동성을 만났다고 칩시다. 그래서 전 고점을 가져갔어요, 차트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약간의 폴백이 나오겠죠. 어디까지 나와요? 주로 어디까지 나오냐는 높은 타임프레임에 대한 PDRA까지 되돌림이 나오게 되죠. 예시를 들어볼게요. 일봉상의 오더블럭이에요. 자, 이 일봉상의 오더블럭까지 되돌림을 줍니다. 전 고점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죠? 혹은 뭐 이제 높은 타임프레임에서 본다면 이러한 구간이 50% 구간일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뭐 임밸런스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까지 해서 되돌림을 주는데 높은 타임프레임에 대한 PD 어레이를 지금 만났잖아요. 데일리 오더블럭, 일봉상의 오더블럭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다시 한번 롱 포지션을 볼 수 있는 거죠. 어디까지? 이전에 만들어진 유동성이 되는 저희 고점까지 다시 한번 포지션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해당되는 움직임을 저희는 MMBM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모식을 제가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정한 외부 유동성에 대해서 유동성을 가져가고 되돌림이 나와요. 어디까지? 높은 타임프레임에 대한 PDRA까지. 일봉상의 오더블럭이라고 예시를 들게요. 계속. 그러면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저희가 차트를 볼 때 가격이 이런 식으로 그대로 내려오다가 점프를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V-shape recovery를 보여줄 때도요. 이게 차트가 진짜 이렇게 일직선으로 왔다가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결국에 내부적으로 구조를 뜯어보면은 항상 이러한 혹은 이것과 비슷한 구조를 만들면서 저희가 이 커브에 대한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 구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미 제 앞선 영상들에 있어서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볼게요. 자, 높은 타임프레임에 대한 PD 어레이까지 되돌림이 나왔어요. 그리고서 뭐예요? 내부적으로 매니플레이션을 주죠. 왜? 포지션을 출발시키기에 앞서 반전 포지션을 노리는 트레이더들이 여기서 롱을 칠 텐데 그들을 한번 떨구는 거예요. 내부적인 매니플레이션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구조를 형성을 해요. 뭐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내부적으로 유동성을 계속해서 만드는 과정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인 매니플레이션이 일어날 때 더 많은 유동성을 가져가고
추후에 올라갈 때 가져갈 유동성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저희가 이 MMXM에 대한 굉장히 예쁜 차트를 보려면요. 차트가 되돌림을 주면서 내려올 때 이 되돌림이 오는 구간까지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유동성을 가지고 내려오는 게 먼저 첫 번째 근거죠. 유동성을 가져갔으니까, 일정량을 가져갔으니까,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다시 되돌림을 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 높은 타임프레임에 대한 PD 어레이가 중간중간에 뭐 임바란스라든지, 임바란스라고 하면은 FVG죠. 단순하게 FVG인데 굉장히 좀 사이즈가 큰 FVG예요. 왜냐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 부분을 저희가 유동성으로서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사이즈가 큰 FVG에 대해서는 임발란스라고 균형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차트가 되돌림을 주려고 합니다. 불균형에 대한 구간이기 때문에 완화를 시켜야 되니까. 혹은 이제 뭐 제가 항상 쓰는 개념이죠. 이전에 프라이스 가격의 움직임이 있어서 중간값 50% EQ에 대한 구간까지는 차트가 되돌림을 주려고 하죠. 왜? 가격이 너무 비싼 상태거나 싼 상태면은 알고리즘은 중간값을 원해요. 그러니까 너무 한쪽에 치우치는 값을 좋아하지 않아요. 시장의 평등화를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구간까지는 되돌림을 주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 알고리즘이.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되돌림이 나올 때 되돌림을 줘야 하는 곳까지, 그러니까 되돌림을 줄 이유가 있는 곳까지 확실하게 되돌림을 줬을 때 저희는 더 이러한 움직임을 예측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가격이 되돌림이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예요? 저희한테는 buy side liquidity, 그러니까 일정한 유동성을 남기면서 내려와요. 왜? 그 유동성을 나중에 가져가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차트가 여기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 한 번에 가지는 않아요. 그냥 중간중간 여기까지 움직일 명목, 이유를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를 더 예쁘게, 더 정갈하게 만들면서 내려왔을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 움직임을 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몇 가지 역할을 진행을 하면서 가격의 되돌림이 나오고 내부적으로 구조를 형성을 하죠. 내부적으로 구조 형성하고 어떤 부분이 나와요? 내부적인 매니플레이션이 나옵니다. 이 매니플레이션이 나오기 이전에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상방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도 한번 보세요. 이것도요. 왜 위로 매니플레이션이 나오고 밑으로 매니플레이션이 나오냐. 여기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하나의 지금 제가 딱 박스로만 표기한 이 삼각형 보이죠? 이거. 딱 이거. 이것도요. 이 한 번의 움직임도요. 이게 일봉상의 움직임이라 쳤을 때요. 저희가 낮은 타임 프레임으로 내려가서 확대를 해보면요. 이 움직임 하나가 이거에 대한 움직임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MMXM이라는 모델도요. 당연히 낮은 타임 프레임과 높은 타임 프레임에 상관없이 저희가 계속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무조건 막 높은 타임 프레임에서만 보이고 그런 게 아니라 이 개념 자체가 차트가 항상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모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낮은 타임 프레임에서 차트가 가격을 올릴 때든 낮출 때든 이러한 형태를 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러한 부분도요. 저희가 만약 이거를 확대를 해서 보면요. 이렇게 캔들이 유동성을 가져가고 올라가는 이게 결국엔 이 전체 움직임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타임 프레임만 낮췄을 땐. 이렇게. 그래서 움직임 자체는 어디에서나 적용이 되는 움직임이다.
음, 그래서 어쨌든 내부적으로 조작을 주면서 SMT가 뜨는 데가 많죠. SMT를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 SMT가 나면서 내부적인 구조에 대해서 Market Structure Shift, MSS가 나옵니다. 뭐 초크죠. 다른 말로는. 그리고 조금 더 이어서 진행이 되면서 이전 외부 구조에 대한 고점을 깨면서 Market Structure Break를 식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저희가 구조에 대한 변화를 관찰을 하죠. 그러면서 이전에 구조 변화가 나면서 일정한 PD 어레이를 또 만들어요. 이런 데서 일봉상의 갭이 생기거나 오더블럭이 생기는데 이 되돌림에 대해서 이러한 움직임을 예측하고 1차적인 진입이 가능한 거죠. 자, 다시 한번 이 구간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간도요. 타임프레임을 낮춰보면요. 이 단순한 V자 움직임 하나가 타임프레임을 낮춰보면요. 이 움직임 하나가 아예 여기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러한 움직임이 낮은 타임프레임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겨우 일봉상에서는 캔들 5개밖에 안 되겠지만 일봉 5개라는 거는 시간봉으로만 따져도 몇십 개죠.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이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 움직임이 이거 하나예요. 이거를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 움직임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유동성을 가져가잖아요. 이게 이거예요. 결국에는. 단순히 이게 낮은 타임 프레임에서 나올 때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높은 타임 프레임에서 보면은 이 하나의 움직임처럼 보인다는 거죠. 일부분에 대한 움직임. 또 이게 지금 저희가 일봉으로 예시를 들고 있죠. 일봉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처럼 보일 거예요. 높은 타임 프레임에서 보니까. 이 구조에 대한 변화가 나오고요. 되돌림, 그리고 이전에 형성했던 PD 어레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응을 줍니다. 보통 이제 반응을 줄 때 이러한 부분이 오더블럭으로서 컨펌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러한 부분이 오더블럭이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후에 나오는 이러한 상승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 뭘 만들어요? 갭을 흔히 만들면서 가요. 갭을 만들면서 가고요. 이러한 유동성을 가져가고 약간의 되돌림이나 박스권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다시 한번 유동성을 내부적으로 가져가면서 또 원래 가려던 목표까지 여기서도 또 이제 갭을 만들겠죠. 이런 식으로 갭이 나와요. 갭, 갭을 만들면서 가격을 상승시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주요한 유동성에 다다랐을 때 한 번 더 박스권을 그리면서 똑같아요. 여기도 내부적인 매니플레이션, SMT 그리고 또 다시 갭을 만들면서 올라가요. 이 움직임이 어디까지 저희가 예측하고 봐야 되는 움직임인 건가요? 세력이 정해놓은 목표가까지. 이게 뭐다? 마켓 메이커 모델이다. 이게 이제 시메트리컬, 그러니까 대칭이에요. 이게 반대로 여기서 진행이 또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를 뜯어보면은 내부적인 뭐 매니플레이션 주고 여기서 SMP 나오고 여기도 내려올 때 갭 만들면서 오더블럭 만들면서 그리고 여기에 또 움직임이 있겠죠. 가격이 올리면서 만든. 여기에 또 유동성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거를 가져가는 거예요. 여기처럼. 가져가면서 또 박스권 만들고 또 이 움직임이 여기서 나오는 이러한 움직임인 거고 음, 조금 전체적으로 이 그림 자체가 그려지셔야 돼요. 자, 이거는 지금 실시간 비트코인 차트고 여기에서 한번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희가 어떻게 롱 포지션을 잡을 수 있나요? 먼저 봐야 될 게 뭐예요? 높은 타임프레임에 대한 목표가, 유동성을 확인을 해요. 혹은 이런 내부적인 엔지니어링된 유동성까지도 추가 근거로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저희의 현 위치를 확인을 해요. 근데 보니까 지금 차트가 어떻게 진행이 된 거예요? 높은 타임프레임에 있어서 전 고점이 되죠. 이전의 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위에 유동성이 더 없죠. 비어있죠. 여기를 뚫어내고 유동성을 다 가져간 다음에 일정한 소진에 대한 리젝션 캔들이 달려요. 유동성을 한 번에 다 가져가면서 꼬리가 달리죠. 한국말로 쉽게. 그리고 이 리젝션 캔들에 대해서 반응을 주면서 가격을 내려요. 가격을 어디까지 내려요? 높은 타임프레임에 대한 PD 어웨이까지 내려요. 주봉상의 갭까지 내립니다. 왜? 일정하게 유동성을 지금 다 가져갔기 때문에, 그죠? 유동성을 가져갔기 때문에 트렌드라인에 대한 유동성이 되겠네요. 빗각에 대한 유동성. 이러한 유동성들을 지금 다 가져갔으니까 되돌림이 나오겠죠. 자연스럽게. 주봉상의 꼬리가 달리면서. 어디까지? 높은 타임프레임에 대한 PD 어웨이까지, 주봉상의 갭까지. 그리고 가격을 그냥 내린 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동성을 만들어 두고 가격을 내리죠. 그죠? 나중에 가져갈 거니까 가격을 만들어 둔 거예요, 미리. 그리고 이 주봉상의 갭이 지금 일봉상의 갭과도 겹치는 아주 중요한 PD 어웨이에 대한 구간이네요. 이러한 가격 움직임을 예상할 수 있는 구간인 거예요. 마켓 메이커, 이제 음봉에 대한 갭이 있죠. CB가 있어요, CB. 이 갭을 만약에 가격이 이런 식으로 돌파하는, 반전시키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 저희는 이걸 뭐로 예측할 수 있어요? 이 구간에 대한 CSD 컨펌과 동시에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힘이 보통 이렇게 이어질 거 아니에요? 왜? 가격 내리는 갭이 있으니까. 근데 이걸 반전시켜버려요. 지금처럼 캔들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 힘이 나와야 될 부분을 지금 반전시켰다. 생각해보세요. 무슨 뜻이겠어요? 가격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다, 지금. 초입부다. 왜? 목표가가 여기에 있으니까. 그리고 일봉상의 CSD에 대한 컨펌이 나왔죠. 시간봉으로 좀 들어가 보면은 4시간봉에 대한 갭이죠. 그리고 4시간봉에 있어서는 그리고 뭐예요? 일정한 지금 상에 뭐 이런 일봉이 있겠죠. 그리고 이 부분 자체가 뭐예요? 주봉상의 갭, 높은 타임프레임의 PD 어베이지. 여기까지 지금 되돌림을 줬죠. 내부적으로 유동성을 가져가고요. 한 번 더 되돌림을 주면서 되돌림 나왔는데 유동성을 가져갔고요. 이더리움 쪽에서도 동시에 주봉상의 갭을 그리고 이후의 캔들에 내부적으로 조작을 일으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캔들이 가격을 근데 이전에 고점은 넘지 못하죠. 여기서 만들어 놓은 갭에 대해 근데 뭐가 나와요? 반응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내부적으로 구조를 보여주죠. 갭이죠. 또 뭐가 나와요? 또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오더블럭이 되는 거죠. 이런 음봉은. 그리고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 있어서 이 내부적인 타임프레임을 들어봤을 때 DOL에 있어서 먼저 가격을 가져가요. 되게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저희가 근데 일봉상에서 보는 이 움직임에 대해서는 목표가가 어디예요? 여기죠. 지금 저희가 근데 4시간 봉으로 들어갔을 때 거의 유사한 움직임을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이게 아까 제가 말한 것 중에 내부적으로 타임프레임을 낮춰도 안에서는 계속 똑같이 이 MMBM이 진행된다에 대한 예시예요. 일정 구간에 대해서
저점을 더 이상 내리지 않죠. 그러면서 CSD 혹은 이 고점을 넘기면서 Market Structure Shift, Market Structure Break를 보여주고 갭을 만들면서 움직임을 이어줘요. 어디까지? 목표가까지. 근데 이게 높은 타임프레임으로 우리가 차트를 넘기면은 내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MSS, MSB를 주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똑같이 마켓 메이커 바이 모델이다. 왜? 이런 식으로 갭을 만들면서 진행을 시키니까 어디까지? DOL까지 내부적으로 이런 매니플레이션도 주었고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어디까지 이어진다. DOL까지 저희가 방금 배운 개념대로라면 비트코인 자체 그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MMBM이 되는 거예요. 왜? 이 부분까지의 유동성이 있어요. 그죠? 이 차트에서 이 부분이 유동성이 그리고 뭐예요? 내부적으로 매니플레이션이 나오고요. 어디에서 가격에 대한 안전이 일어날 준비가 되나요? 월봉상의 갭이에요. 높은 타임프레임에 대한 PD 어레이죠. 그리고 뭐가 나오나요? 이 부분에 대한 월봉상의 갭을 안전시키죠, 여기서. 그러면서 가격에 대한 홀딩이 나오죠. 더 내려갈 의지를 안 보여줍니다. 그죠? 그리고 뭐가 나와요? 굉장히 좋은 갭을 동반한 움직임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구간에 있어서 캔들이 조금 되돌림을 주죠. 꼬리가 달리면서. 저희가 아까 봤던 이러한 움직임인 거죠. 여기서 되돌림, 여기서 되돌림, 혹은 박스권, 그리고 목표가까지. 지금 아주 유사하게 그 구조를 띄워주고 있죠. 이게 월봉이든 일봉이든 시간봉이든 상관없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일봉상의 갭, 혹은 주봉상으로 이 차트를 봤을 때는 이 자리가 주봉상의 오더블럭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네, 맞네요. 주봉상의 오더블럭에서 꼬리가 달리죠. 저희가 일정한 신호를 확인을 해요. 그죠? 일본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나오나요? 일정한 이전에 비에이션 갭을 인버트 시키면서 가격이 홀딩이 나와요. 저점을 깨지 않죠. 그러면서 뭘 보여줘요? 가격에 대한 구조 반전을 보여주고요. 내부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러한 갭에 대해서 가격의 홀딩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저점을 깨지 않으면서.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가격이 목표가까지 이어지는 부분을 보여주죠. 아, 이 구간도 마찬가지예요. 보시게 되면은 이러한 하나의 구간이 저희가 타임 프레임을 낮추고 봤을 때는 하나의 마켓 메이커 바이 모델이 되는 거예요. 왜? 높은 타임 프레임에 대한 PD 어레이를 만났으니까 이 구간에 대해서는 뭐가 돼요? 리젝션 캔들이 PD 어레이가 되겠죠. 음, 높은 타임 프레임에 대한 PD 어레이를 만났으니까 내부적으로 되돌림을 줄 이유가 충분하니까 하나의 MMBM이 또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일정 타임 프레임에서 보는 목표가까지. 그게 이제 높은 타임 프레임으로 연결이 되고 연속이 되었을 때 외부적인 유동성까지 닿을 수 있는 거고요. 이 구간도 동일합니다. 되돌림, 높은 타임 프레임의 PD 어레이까지, 그리고 내부적인 매니플레이션, 내부적인 구조 변화, 그리고 목표가까지.
근데 이 부분을 시간봉으로 뜯어보면은 이 움직임 하나가 마켓 메이커 바이 모델에 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이 여기에서 되돌림이 다시 나오는 거죠. 낮은 타임프레임 입장에서는. 높은 타임프레임에서는 그냥 내부적으로 조작을 한 번 더 가는 거지만 저희가 낮은 타임프레임에서 거래를 할 때는 이거는 하나의 큰 되돌림이 되는 거죠. 그죠? 뭐 아니면은 이 부분까지 유동성을 가져가려고 하는 마켓 메이커 셀 모델이거나 이, 이 하나의 움직임이 이해가 되시나요? 로우 타임 프레임과 하이 타임 프레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프랙탈이라고 하는 이유가 똑같아요. 어떤 구간을 봐도. 이 구간을 유동성에서 보면은 CSD를 넘기면서 갭을 만들고 잘 올라가 주죠. 어디까지? 목표가까지. 음. 근데 조금 시간봉 같은 걸로 들어가 봤을 때 단순하게 이 구간이 뭐였어요, 방금? 주봉 한 세네 개에 대한 구간이었죠. 근데 저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내부적인 구간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의 유동성을 잡고 마켓 메이커 바이 모델이죠. 또 똑같아요. 보시면은. 그죠? 똑같은 이러한 움직임인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 뭐 유의시킵을 인버스 시키면서 또 신호가 나오는 거고요. 이 모양이에요. 또 바이 모드로 나오는 거. 이게 그리고 또 뭐 다시 일봉상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또 뭐 이 움직임이랑 또 똑같은 거고요. 그죠? 여기에서 이 하나의 구간에서 진행된 게 일본어 나와보니까 또 똑같이 이런 식으로 외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랬나? 그쵸? 이렇게 그냥 반대로 뒤집어 보면은 세나 모델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높은 타임프레임에 대한 PD 어웨이죠. 내부적으로 유동성 가져가고 블라블라블라 똑같아요. 그죠? 자, 다시 돌아와서 이 움직임 비교해봐요. 때마침 밑에 있으니까. 자, 어때요? 굉장히 유사하지 않나요? 이게 여기서도 일어나는 거고 이 구간도 표기를 하면은 똑같이 일어나는 거고 이 구간 또한 똑같아요. 이러한 구간들도 심지어는 이러한 구간도요. 이더리움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이러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움직임 하나가 마켓 메이커 바이 모델이기 때문에 제가 이더리움에서 롱 포지션을 예측할 수 있던 거죠. 이게 갑자기 가격이 꼬꾸라지기보다는 세력들이 정해놓은 목표까지 가는 움직임에 해당이 된다 해서 여기서 셀을 볼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이러한 움직임에 조금 익숙해지셔야 돼요. 전체적인 뷰를 보시려면. 그래서 이렇게 조금 마켓 메이커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려봤는데, 자, 알아야 될 점은, 알아야 될 점은 내려오는 거. 근데 유동성을 만들면서 내려올 거고, 되돌림에 대한 근거가 명확할수록 좋고, 높은 타임프레임에 대한 PD 어웨이를 보자. 명확한 근거가 있으니까. 방금 봤던 이러한 구간에서 첫 번째로 여기까지 움직임을 예측을 하는 거고요. 내부적으로. 그 다음에 이걸 이어서 이런 식으로 차트를 이어 그려 나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일분봉에서 거래할 때는 여기서 이러한 움직임만 예측을 하는데 혹은 일분봉이가 더 작은 구간이겠죠. 여기에서 이러한 움직임을 예측을 하고 타임프레임을 높여서는 이러한 움직임을 이러한 움직임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타임프레임을 유동적으로 입체적으로 내가 그리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어느 하나의 타임프레임에
얽매이지 않고